두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에 두 문제 하고요. 네 문제면 점수가 몇 점입니까? 10점입니다. 당락 결정합니다. 40점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개 때문에 떨어졌다, 두 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많아요. 전국에 통계 내보면. 그러니까 자, 재단권 봅니다. 재단권은 여러분 그 도표 보세요. 도표. 도표 보기 전에 이 445페이지 법 조문 볼게요. 356조 저당권의 내용 요 조문을 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 해놨다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게 다예요. 근데 담보물은 누가 제공하는가?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다. 제3자를 갈로에 뭐라고 해놨어요?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선다 이 말이에요. 물상보증인. 물건으로 보증선다. 자, 이게 지금 445페이지 이하인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 얼로부터 돈을 빌린다. 1억을 빌린다 말이죠. 은행으로부터 1억 빌려도 상관없어요. 1억 빌린다. 그럼 여기 이제 돈 빌리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대출 계약을 뭐라 부른다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게 이제 주된 계약이에요. 주된 계약.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부동산에다가 저당 설정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계약하고 등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돈 빌렸으니까 하는 계약이잖아요.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이 도표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림 도표 찾았나요? 중간에 저당권 성립에 거기 보면 저당권 설정자가 A라고 되어 있고 저당권자가 B라고 되어 있고 B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바로 왼쪽으로 1억을 빌려줬네요. 무슨 계약입니까? 1억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찾았나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이 뜻이에요. 저당권 등기 왜 합니까? 돈 빌려줬으니까 하죠. 이게 담보등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돈 받을 거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담보 등기라면 담보 물건 등기라면 이 저당권이 있으니까 이 돈 1억짜리 채권은 이 채권은 경매를 통해서 1억 받아낼 수가 있겠죠. 담보되어지는 채권 담보되어지는 채권 P자 붙여가지고 피담보 채권 되시나요? 요 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 물건은 운명을 함께 한다. 그게 뭐였어요? 부종성. 요거 양도하면 요것도 같이 넘겨줘야 된다. 수반성. 되시나요? 다 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불가분성. 건물이 화재로 소멸했다. 화재보험금 압류하면 거기에 효력 미친다. 물상대위. 다 한 거예요 벌써. 그 네 가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 하나 하고 또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요것만 할 수도 있고 요것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담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친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하는 거다 말이죠. 요것만 해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저당권 그거는 이거 하려고 미리 해둔 것이지 이것만 일부러 해둔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요 저당권 등기는 채권이 없으면 무효거든요. 내 말 이해됩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무효다 이 말. 채권 없는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라. 왜 그럴까요? 부종성 때문에.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 함께 존재하는 거다. 채권과 담보물권은 운명을 함께 한다. 같이 존재하고 같이 소멸합니다. 같이 성립하고 같이 소멸한다. 이 담보를 채무자가 돈 빌려간 사람은 뭐라 하죠? 채무자. 담보 제공한 사람은 뭐라 할까요?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붙이면 돼요. 돈 빌려준 사람은 저당권자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채권자죠. 채권자.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인 것이죠.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담보 제공하는 사람은 채무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누가 제공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게 물상보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담보 물건만 제공한 사람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에게 너 돈 내놔라 할 수 있을까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채무자한테만 하는 거예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물상보증이 돈 갚는 거는 상관없어요. 대신 갚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신 갚아라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1번, 2번을 읽으셔야 돼요. 1번은 저당권 설정자고 2번은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여기서 뭐가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게 맞는데 정이란 사람이 제3자가 따로 뒤에서 돈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명의로 해도 된다. 그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예외라는 이 판례가 있어요. 그 둘째 줄에 채권자 아닌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하는 때 그 점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둘째 줄 끝, 그 다음 줄 끝에 채권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실질적 채권자라고 볼 수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거에 여러 번 시험 냈습니다. 전원 합의체인데 제3자 명의로도 가능하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객체는 뭐냐? 부동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 줄에 그거 있네요. 저당권은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 등록되는 거는 다 돼요. 등기 등록 가능한 것은 다 된다.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결과적으로 민법상으로는 뭐가 됩니까? 부동산이죠. 동산은 안 하거든요. 민법에서는 등기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 다음에 등기되는 게 또 있습니다. 특별법에 자동차 선박 이런 것도 등록되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도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나무도 그건 다 저당이 됩니다. 등기 등록되는 거는 다 저당이 돼요. 민법상으로는 토지 건물이 저당권이 되고 공유 지분 위에도 됩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도 저당권이 돼요. 부동산 일부에 됩니까 안 됩니까? 토지 일부에 저당권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저당이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온다. 공유 지분에는 되는데 부동산 일부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2번에 밑에 1, 2, 3, 4, 5까지 다 나와 있네요. 그거 보셔도 되고요. 3번에 그 일필지 토지 일부는 객체가 될 수 없다.
그거 나오고요. 5번에는 지상권, 전세권도 되고 갈로의 지역권 목적으로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것도 2번 나왔고요. 예. 자, 저당권 설정 계약은 첫째, 종된 계약이다.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입니다. 처분권은 있어야 됩니다. 3번은 조건 붙일 수 있다. 저당권 등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봐두시고요. 참고 삼아 2번, 갈로 2번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 비용 문제인데 과거에는 은행이 돈 빌린 사람한테 무조건 넘겼어요. 건수가 많으니까 은행이 부담하기 싫다는 거죠. 돈 빌려가는 사람이 너가 내라 이렇게. 지금 약관이 바뀌어가지고 100% 은행에서 부담하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은행이 부담하고 간단한 비용들은 수수료 이런 부분은 좀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렇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몇 년도 바뀌었습니까? 2008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5, 60년 동안 은행이 실컷 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1번 저당권 등기는 불법 말소되어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 등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방갈로 2번 그게 의미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었는데 불법 말소되고 회복하기 전에 뭐가 되었다? 경매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회복 등기 안 돼요. 배당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방갈로 2번 그걸 조심하세요.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고 회복하기 전에 경매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 회복 등기가 되느냐? 회복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후순위가 배당 받았을 거니까 후순위한테 내 몫을 돌려다오. 뭘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청구해야 돼. 이 방법밖에. 경매가 안 됐으면은 회복하면 돼요. 되살려 놓으면 돼요. 자, 4번의 1번 피담보 채권인데요.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이죠. 그게 오른쪽에 2번 보시면 돼요. 2번에 보통은 금전 채권이지만 금전 채권 아니라도 가능하다.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은 돈 빌려준 거니까 금전 채권인데 이것도 된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뭐 TV하고 뭐 가전제품하고 휴대폰하고 하면 LG 아니면 삼성이라 하대. 전 세계에서도. 여러분 이걸 갖다 배로 선적해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배달하는데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근데 이 저당 설정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특정물 인도 채권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보통은 금전 채권이지만 저당권 설정해놓고 배달되면은 말소시키면 주면 되지. 이렇게. 요거는 금전 채권이니까 뭐 1억이면 1억, 5천이면 5천 금액 적힐 거 아닙니까? 요거는 금전이 없거든요. 평가액을 적어야 돼요.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둬야 돼요. 배달 받으면 말소시켜주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449페이지에 2번에 1, 2, 3번 요거 좀 읽으셔야 된다. 보통은 금전 채권인데 설정 당시에는 금전 채권 아니라도 설정 실행 시점에 금전 채권으로 바뀔 수 있으면 될 수 있다. 이게 특정물 인도 채권이에요. 장래에 발생하게 될 조건부 채권도 되고 장래 정관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도 저당이 가능하다. 이 3번 내용이 바로 건저당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치는가? 저당권은 어디에 효력이 미치는가? 첫째는 저당 설정된 저당물에 효력 미치는 건 당연하죠. 저당물이 이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효력 미치고, 이 조문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 미친다 그게예요.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 미친다.
이거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 할 때도 제가 부합 이 부분을 자꾸 설명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었던 설정 이후에 부합되었던 효력 다 미칩니다. 이게. 근데 요 부분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이 조문이요. 이 358조가 임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특약이 없으면 효력이 미친다 했으니까 특약으로 달리 해서 된다는 거죠. 뭐 사과나무, 쥐우기, 뭐 효력 다 있네요. 제일 밑에 그리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나 농작물은 부합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효력 안 미치는 거예요. 이때까 우리 다 했던 것들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갈로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설정 전후 부합물에 미친다. 수목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그렇게 효력 미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유소 유료주정 탱크도 부합물이다.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면 되고, 4번에 건물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요거 부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효력이 미치는 거죠. 경락이는 취득하는 겁니다. 제목 쭉 봐두시면 돼요. 종물이 나오는데요. 역시 1번에 설정 전, 설정 후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미친다는 거죠. 판례가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 또는 압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토지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미친다. 임차권에도 미치죠. 이 종된 권리 꼭 읽어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면 돼요.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 효력이 배제하는 것, 안 미치게 하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 이거 등기 안 해놓으면 대학 못하는 거죠, 당연히.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당권 효력이 안 미치는 것, 그 2번에 건물 안 미치고 토지에 저당 설정했으면 건물에는 안 미치는 것이고, 3번에 등기된 임목도 별개고, 명령무반부 갖춘 수목도 별개고요. 무단 경작한 농작물도 별개고 안 미치는 것이고. 과실에 효력 미치는가? 과실에는 원칙 효력 안 미칩니다. 그런데 압류 후에는 효력 미쳐요. 압류 후에는 효력 미친다. 이 압류라는 게 조금 전에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압류해야 돼. 그때부터는 임대료 부분도 저당 객체가 돼요. 그것 뜻이고요. 조문 봐도 되고 제일 밑에 예외 그것만 봐도 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물상대위 나왔습니다. 물상대위는 이 342조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공용, 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즉 보험금이라든지 손해배상금이라든지 토지 수용 보상금 세 가지 다 적어놨네요. 여기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된다? 압류해야 된다. 요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요.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세 글자를 주목해야 돼요. 저당물 이것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세 글자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그가 받을 금전 등에 뭐 하면 된다?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지수. 멸실의 경우에 이제 화재보험금 생각하면 되고요. 화재보험금. 훼손은 이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청구권. 공용징수는 재결 수용을 뜻해요. 재결, 수용보상금.
여기서 시험에 나왔는데 매매로 인한 매매 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맨날 시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단 두 번째, 협의 수용의 경우는 협의 수용은 합의해서 거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건 매매 대금이거든요. 글자는 수용 보상금이란 말을 써도 뜻은 매매 대금이란 말이에요. 매매 대금이니까 여기에 물상 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유치권에는 물상 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이건 뭐 너무 많이 낸 것이고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요. 압류 저당권자가 해야 될까요? 제3자가 해도 될까요? 제3자가 해도 돼요. 제3자가 압류해 넣어도 된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 마라. 묶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저당권자가 묶어놔야 되는가? 제3자가 묶어놔야 되는가? 제3자가 묶어놔도 상관없단 말이죠. 거기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지급 전에 압류 안 했으면 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게 남들보다 빨리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452페이지 행사 요건에 그 밑에 보세요. 지급 전 압류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누가 압류해야 되는가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서 행해질 필요는 없다. 제3자에 의한 압류가 되어도 특정이 유지된다. 된다. 제3자. 그 다음 3번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하지 않았고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 수령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보세요. 저당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우선 변제 안 된다 했잖아요 금방. 그런데 4번은 달라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 하지 않은데 누가 받았습니까? 보상금을 소유자가 받아. 소유자 자신은 빚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채권자 후순위가 먼저 배당받아 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수령했을 때는 내놔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3번 4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전세권 목적 저당권에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요것도 한번 읽어 두셔야 되는데 요 경우입니다. 보세요. 자, 이 갑의 건물에 을이라는 1번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금이 1억이라 칩시다. 1억 주놨습니다. 1억 돌려받으려면 얼마 지나야 됩니까? 2년 지나서 나갈 때 뭐 계약을 2년 했으면. 그런데 도중에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을이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 빌립니다. 7천만 원 빌린다고요. 이해되시나요? 담보 제공해라.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게. 1-1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해요. 이해됩니까 지금? 7천만 원 누구한테 빌려줬습니까? 을에게 빌려주고 저당 설정 잡았는데 부동산 설정 받은 게 아니라 전세권, 전세금입니까? 전세권입니까? 권입니다. 검 아닙니다. 돈을 잡은 게 아니고 요걸 잡은 게 아니고 요걸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전세권은 다시 한번 한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 시간에 했잖아요. 기간 만료돼 2년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죽어본다고. 전세권은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한 말입니까? 법에 있는 말입니까 지금? 법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말은 없어요. 여러분 헷갈릴까 싶어서 절대로 말 안 만듭니다. 있는 것도 하기 어려운데 말 만들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경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전세권 날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주거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7천만 원 돈 받을 권리는 남아있고요. 채권은 남아있고 물건이 대상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병 절단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병 바보 됐네 이게 아니고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뭐는 받을 권리는 남아있어요. 7천 받을 권리는 남아있다. 요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채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요걸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전세권 소멸했지만 뭐 받을 권리는 남아있다? 1억 받을 채권은 남아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돈 1억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기간 끝났습니다. 전세금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어른한테 받은 거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쪽으로 반환해야 돼요. 이해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깁니다. 잘 보세요. 전세권 경매 못 들어가잖아요. 돈 받을 권리는 있는데 돈은 못 받고 경매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병 입장에서 돈 받으려면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요.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1억 주지 마라. 내가 7천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압류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압류해야 돼? 지급 전에. 주고 난 뒤에 압류해봐야 헛방이라고요. 지급 전에 압류하면 1억에서 7천을 우선 변제받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7천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3천만 주면 돼요. 만약에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1억 다 줘버리면 지금 물어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물어내고 이 사람한테 받아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더 피곤할 일이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거 그대로 시험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말투가.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물상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답하려면 이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시험 냈고요. 요것도 시험 냈고 요 부분도 시험. 그 뜻이에요. 자, 4번 보세요. 4번. 물상대위 할 수 없는 때 매매 대금 하나 하고 협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무슨 수용? 협의 수용. 협의 수용 아까 매매 대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수용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말하는 것인가? 재결 수용이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금액. 평당 얼마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금액. 그 부분은 물상대위가 된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하고 수용자하고 얼마의 사고 팔기로 합의한 것, 이건 매매 대금이다. 그럼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저당권 설정자한테, 채무자한테 돈 내놔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이 됩니다. 물상대위가 안 된다.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뭔가? 빌려준 돈이 뭐가 있을까?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본, 원금. 두 번째 이자,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 전부입니다. 세 번째 위약금, 위약금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배당해 줍니다. 등기된 것만. 그 다음 네 번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는 보통은 일반인들은 연체이자라고 말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연배상이에요. 손해예요. 손해. 이자가 아니고 지연배상이라고 그래요.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1년분만 해당돼요.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 실행비용. 그 5가지가 우선 변제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저당물의 보존 비용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당물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저당권자는 등기만 해두기 때문에 보존 비용이 들어갈 리가 없는 겁니다. 해당 없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 부분도 채권에 안 들어갑니다. 역시 채권에 포함 안 되는 부분. 저당권자가 변제받는 방법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방법이 있고 일반 채권자로 배당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습니다. 그게 2번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 변제받는다. 그거 하시면 돼요. 순위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우선 변제 순위 하나씩 다 읽어봐야 되긴 하는데 원칙적인 것이 오른쪽 페이지 2번 보세요. 제일 밑에 저당권 상호 간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이에요. 1번 저당이 2번 저당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바로 밑에 3번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저당권, 요거는 또 최근에 시험 나온 건데 요거죠. 가압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요 상태다 말이죠.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다. 이게 이제 경매가 되어버렸다 했을 때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하든 간에 이것도 소멸하고 이것도 소멸해요. 되시나요? 가압류나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배당만 받으면 되거든요. 무조건 소멸하는데 요거는 성격이 채권이고요. 요거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면 먼저 들어온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물건보다 먼저 들어와도 우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평등 배당이에요. 비례 배당. 평등 배당인데 비례 배당인데요. 순위는 공동순위다 이 말입니다. 동순위다 이 말이죠. 동순위다. 같은 순위다. 통째로 묶어서 순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릅니다. 저당권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들어왔다. 그럼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예요. 그냥.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이 또 하나 나와 있네요. 1번 저당권, 2순위 전세권, 3순위 유치권 이렇게 들어와 있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저당권하고 전세권이 먼저 들어와 있죠. 근데 전세권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전세권하고 저당권부터 같이 소멸해요. 유치권만 경락인이 책임져야 돼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 안 했으면은 유치권만 인수되는 거예요. 이때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유치권자도 소멸하면서 일반 채권자로 배당받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이런 경우인데요. 1번 저당, 2번 전세권, 3번 유치권, 세 번째 유치권이 이 뜻이잖아요. 유치권자가 있다 이 뜻인데. 이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상관없어요. 유치권은. 누군가가 경매 들어왔으면 여기 소멸하고 여기 소멸하고 이것만 인수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1번) 저당권 소멸하고요, (2번) 전세권 소멸해요, 유치권도 소멸해요.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 3순위 배당. 이해됩니까? 이렇게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없어지고 이것만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경매 신청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일반 채권자 배당받는 거죠. 우선 배당이 없다는 거죠. 설사 저게 저당권자보다 먼저 성립했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성립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력이 없다는 거죠. 그 457페이지 3번 전세권이 중간에 끼었다, 임차권이 중간에 끼었다.
유치권이 저당권에 끼었다. 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참고 삼아 봐두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458페이지 보시면 366조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이 법 조문 볼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다가 원래 법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그걸 갈로 쳐버리세요. 원래 법 조문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바로 나옵니다. 이게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요 케이스인데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저당권 설정됐으니까 건물이 저당물이 되는 거죠.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경매됐으니까 병이 경락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건물은 병이 소유자가 됐는데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누구한테 법정지상권 인정해야 된다?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되시나요? 이거예요. 항상 건물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등기 없이 취득할까요? 등기 없이, 가장 기본.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저당권 설정된 건물이 매각됐을 때 이야기라는 거죠. 토지가 저당 설정돼도 상관없어요. 그 이야기인데. 그 2분의 1분 보시면 이 규정은 인정 근거가 밑에 나와 있는데 그 넷째 줄에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 특약으로 배제를 못 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가 안 돼요. 그게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립 요건에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토지에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1번이고, 그래서 2번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보세요. 2분의 1번 보면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자,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이 토지만 경매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안 됩니다. 건물 이거 철거 대상이에요. 철거해주고 가느니 집 주고 가는 게 낫습니다. 사기친다고. 집 뜯는데 5천만 원 들면 어쩔 겁니까? 그냥 집 주는 게 낫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여기까지 끈을 그어야 돼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나중에 저당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건축했다. 동의받고 안 받고에 따라 법정지상권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제도가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입니다. 당사자 간의 동의만으로 되고 안 되고 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3번 보세요. 건축 중인 건물, 요게 한번 인정해 준 사건이 있어요. 토지에 저당 설정할 때 건축 중인 것을 저당권자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경매 들어갈 때는 저 건물이 멀쩡하게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하면 건물을 짓도록 허용한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 셈이니까 인정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거 셋째 줄 끝에 보면 건물 규모나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었고 그 후 경락인이 대검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 주벽, 지붕이 이루어져서 독립부동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두세 번 출제된 겁니다.
자, 철거 후 신축해도 되는가? 됩니다. 그게 단독 저당이라는 말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건물을 정개축하거나 신축한 경우인데요. 이 부분도 법정 저당권 되는데 다만 범위가 구건물 기준이다. 이건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공동저당 이거는 좀 다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독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물 경매로 인하여 저당물 경매가 토지가 경매되었을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신축 건물에 의한 법정 저당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2번 요거 하나. 요거 자주 나왔던 거거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 설정해 줍니다. 공동저당. 여기에서 이제 1번 저당 설정해 주고 여기에도 1번 설정해 줬다 이 말이다. 을한테. 요거 예를 들어서 이건 1억짜리고 이게 토지는 2억짜리다 치면 총 3억짜리다 아시겠죠? 그러면 1억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까지도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저당. 그러면 2억 정도 빌려주고 3억짜리 물건에 2억 정도 빌려주고 토지 건물 둘 다 저당 잡았다는 말은 이 둘 다 경매를 통해서 3억짜리니까 최소한 2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 생각해요? 을이. 돈 빌려주는 사람이. 만약에 어느 하나가 안 된다 하면 2억 빌려주겠습니까? 그보다 작게 빌려줄 수는 있어도 2억만큼 빌려줄 필요 없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집을 뜯고 다시 지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금? 첫째 동일인 소유였다가 공동저당 했다가 건물 뜯고 다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도 건물 토지만 경매됐을 때 이게 토지만 경매됐을 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옛날 판례는. 지금은 요 판례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변경됐어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왜? 이걸 지상권 인정하게 되면 토지만 경매에 나왔을 때 지상권 있는 토지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줄어듭니다. 토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우 2억짜리인데 2억 빌려줬는데 1억 5천으로 떨어져 버리면 채권자가 2억 받아낸다 못 받아낸다? 예상치도 못하게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노린다 누가요? 갑이. 2억 빌리고 2억 안 갚아도 되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실컷 빌리고 아시겠어요? 왜? 건물 새로 지어버리면 건물의 효력이 안 미치니까. 누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다? 갑이 머리 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해줘버리면 누구한테 손해다? 돈 빌려준 채권자한테 손해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는 처음부터 두 개 다 저당 잡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집을 뜯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토지만 저당 실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처음에 돈 빌려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은행 이제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이거지. 그럼 채권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공동저당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경매됐을 때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2003년도 문제인데요. 갈로 끝에 전원합의체 찾았습니까? 전원합의체란 말은 법관 13명이 전원 참석해가지고 합의한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7대6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홀수합니다. 대법관 숫자 몇 명이라고요? 13명. 홀수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과반수. yes, no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3번에 1번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예, 등기 없이 취득. 그거까지 그게 결론이거든요. 자, 일단 거기까지 봐두시고요. 다음 주에는 요 마지막 부분하고 채권편 좀 보겠습니다.